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 각 자동차들의 장점만을 열심히 찾아보는 편파 시승기.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 삼성 XM3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며칠 동안 타면서 느낀, 내가 만약 XM3를 산다면 왜 살까? 왜 사야만 할까에 대해서 아주 조금 편파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00% 칭찬만 할 건 아니고요.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도 명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XM3를 포함한 국산 소형 SUV 시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초 XM3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되면서 월 22,000대 수준까지 늘어났던 소형 SUV 시장은 올해 1만 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말인즉슨 XM3 뿐만이 아니라 셀토스, 코나, 티볼리, 트레일블레이저 등 대부분의 모델의 판매량이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현재 국산 소형 SUV 시장은 총 8종의 모델들이 1강, 5중, 2약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XM3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체는 SUV, 상체는 세단입니다. 쿠페형 SUV니 뭐니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세단 느낌으로 타는 SU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운전석에 딱 탑승을 하자마자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전면부로 펼쳐지는 타이트한 윈드실드, 그리고 룸미러를 통해 보이는 되게 좁은 시야각을 보면은 내가 지금 SUV를 탄 게 아니라 세단을 탄 거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느낀 XM3의 첫 번째 장점은 기본 사양이 매우 뛰어나답니다. 물론 제가 시승한 모델은 2,700만 원대의 최고급 TC260RE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차의 기본 사양이 좋다 이건 아니죠. 가장 엔트리 트림인 1.6 GTE LE 트림의 옵션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해자더라고요. 일단 LED 램프가 다 기본이에요. 전면부에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 등, LED 방향지시 등이 완전 기본이고요. 옆 사이드 미러에 있는 LED 리피터, 뒤에 있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모두가 다 LED입니다. 여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죠. 전자동 사이드 미러, 이거는 열선까지 포함된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뒤에는 패들 시프트까지도 떡하니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전자석 파워 원터치 윈도우가 기본입니다. 여기는 기본이고요. 여기도 기본, 여기도 기본, 여기도 자동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내려가기만 하냐? 아닙니다. 올라가기도 합니다. 보세요. 보셨죠? 이 차급에 이렇게 전자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되는 차는 저는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생각이 딱 나지 않는데 XM3에는 그게 되네요. 그리고 안전사양으로는 긴급제동 보조장치와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6 GTE LE 트림이고요. 이거보다 더 고급 모델인 TC2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버튼 시동키와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1열 열선 기능 등이 추가가 됩니다. 이 차의 두 번째 장점은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트레인이 좋다는 겁니다. 일단 제조사부터 빵빵한데요. 르노가 벤츠와 함께 공동 개발한 1.35L급 가솔린 터보 엔진과 게트락사의 7단 EDC, 우리가 흔히 말하는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XM3에 탑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 몸으로 전달되는 힘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뒤끝, 그리고 발끝으로 전달되는 이 엔진의 회전 질감입니다. 일반적인 4기통 엔진에서 느끼기 힘든 지속적이고 부드럽고 매끈한 질감이 느껴지는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5,500rpm에서 152마력, 최대 토크는 2,250에서 3,000rpm 사이에 26토크를 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엔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의 무게는 1,340kg 밖에 안 되거든요. 차가 가벼운 데다가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로 느껴지는 성능은 숫자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탄탄한 차체에서 나오는 우수한 주행 능력입니다.
차체 길이가 4.6m나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상당히 경쾌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스티어링 휠은 속도에 따라서 이 조향각을 조절하면서 차체 거동을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SUV의 공식에 맞춰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첩성에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이 차가 어디 출신입니까? 프랑스 출신입니다. 워낙 험난하고 복잡한 도심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꽤 기민하고 민첩하게 따라옵니다. 사실 XM3는 유로 NCAP 그리고 우리나라의 K NCAP에서 충돌 안전성 1등급을 받은 그런 모델입니다. 충돌 안전성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차체 강성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무리 없이 차체가 잘 받아들이면서 안정적으로 거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물론 성능이나 퍼포먼스 면에서 그렇게 큰 결핍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차체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스티어링 휠의 무게와 엔진의 반응성을 조금씩 앞당기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행을 이어나갑니다. 여기에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재밌게 달릴 수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를 눌렀을 때 반응이 생각보다 재빠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특이하게 시프트 업과 시프트 다운 타이밍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 이용한다면 보다 재밌게 이 차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장점은 승차감입니다. XM3의 서스펜션, 전류는 그냥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은 토션빔. 일반적인 서스펜션 구성인데 저는 이 구성을 가지고 어쩜 이렇게 승차감을 잘 뽑아냈는지 좀 놀라울 정도예요. XM3의 경쟁 모델 중에서는 후륜 서스펜션에 멀티링크를 다는 모델들도 덜어 있어요. 기본적인 구성은 토션빔인 게 마찬가지지만 사륜구동을 추가했을 때 멀티링크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링크를 장착한 그 경쟁 모델보다 토션빔을 달고 있는 이 XM3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당연히 극단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토션빔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그렇게 막 텅텅거리지도 않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주행을 이어나갑니다. 다행인 점은 2열 승차감도 1열처럼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뒷좌석에 탑승객을 태워봤는데 승차감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차는 2열 탑승객까지 신경 쓴 그 뒷좌석 옵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벤트도 2개나 있고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도 있고 그리고 USB 포트도 2개나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XM3와 셀토스를 함께 시승한 한 기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셀토스는 토션빔 느낌의 멀티링크고 XM3는 멀티링크 느낌의 토션빔이다.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집니다. 뭐 디자인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실내 곳곳에 사용된 소재와 마감의 완성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이곳저곳 만져봐도 실내 어디에서도 싸구려 소재를 사용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다른 고급 모델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XM3와 경쟁하는 동급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연출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짱짱한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마음에 드는데요. 조명도 글로브 박스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LED를 썼어요. 실내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가 느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문제잖아요. 이런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에어 퀄리티 센서와 컴바인드 필터도 적용이 됐습니다. 실내에 들어있는 첨단 디스플레이입니다. 확실히 기존에 있던 르노 삼성 또는 르노 자동차에 비해서 앞선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네요. 비주얼적으로 매우 훌륭하네요. 10.25인치 계기판은 다양한 정보를 매우 알차게 보여줍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이 연동되는 맵인 클러스터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비주얼이 바뀌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9.3인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는 매우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터치와 물리 버튼의 구성을 나눠서 나름대로 운전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T맵 내비게이션이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감동입니다. 실시간 길 안내는 물론이고 업데이트까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기존의 르노 삼성 내비게이션에 불만이 많던 소비자들에게는 무척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이 차의 장점인데요. 사실 르노 삼성뿐만이 아니라 쌍용차나 쉐보레가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주행 보조 장치인데요. 다행히 XM3에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지금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웬만한 운전자보다 더 부드럽게 가속하고 더 부드럽게 감속합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데요.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완전 정차한 다음에 출발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저 평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잘 안 쓰는데 XM3 타면서는 꽤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도 들어 있습니다. 평행 주차, 직각 주차, 사선 주차까지 다 되고요. 출차까지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 매우 유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도로에 나오시라, 운전은 그때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도 들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로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툭 쳐주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이 툭 쳐주는 게 정말 부드러워요. 일부 모델 중에 이 기능이 들어간 차는 굉장히 과격하게 팍 쳐내는데 이 차는 그 라인을 타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연비가 좋다라는 것도 XM3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주행 성능이 생각보다 제 기대치를 뛰어넘기 때문에 혹시나 연비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우려가 우스울 정도로 지금 우수한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자들이 예전에 XM3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를 가지고 연비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XM3의 실제 연비가 가장 우수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물론 이 자료는 참고용일 뿐 연비는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명이 비슷하게 운전했는데도 이렇게 연비가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XM3의 실제 연비가 그만큼 좋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네요. 아홉 번째 장점은 실내 공간 활용성입니다. 사실 이 차가 실제 재원에 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차는 아닙니다. 왜냐면 상체는 어디까지나 세단처럼 늘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차가 작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좌우 측면 공간 모두 다 넉넉한 거 확인하셨죠?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나 소형 SUV로 분류돼서 판매되고 있지 유럽을 비롯해서 러시아 세계 각국에서는 준중형급 SUV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싼 스포티지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달라요. 공간이 좁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 공간에 엄청나게 광활한 공간이 있다거나 무릎 공간에 주먹이 두세 개씩 들어간다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운전하는 상태로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 남죠. 그리고 머리 공간에서도 이렇게 손바닥이 왔다 갔다 움직일 정도로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단이라고 했잖아요. 루프 라인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머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뒷좌석 시트를 앞으로 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 공간에 다른 차보다 좀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트렁크로 이어지죠. 자, 무릎 공간에는 손해를 조금 받겠지만 트렁크 공간에서는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이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꽤 광활한 트렁크 공간이 나오죠. 이 루프 라인 때문에 트렁크 높이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버행이 굉장히 길죠. 리어 오버행이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트렁크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보다 넉넉한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쭉 뻗으면은 겨우 손이 닿을 정도로 깊은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데
이 상단에 48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하단에는 한 또 3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오면서 총 510리터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 안 된다고 하면은 2열 접으세요. 접으면은 한 1400리터에 달하는 공간이 나오니까 원하시는 짐, 냉장고나 뭐 가구 빼고는 웬만큼 다 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전거를 바퀴를 안 뺀 상태로 그냥 쑥 넣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XM3의 여러 장점을 살펴봤는데요.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이걸 더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먼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터치스크린 반응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박자 느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터치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슬라이딩을 할 때 뭔가 반응이 좀 더딘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 시 한영 전환이 좀 더 편하게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언어 설정을 하고 돌아와서 내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및 통풍 시트 사용법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운전석을 온, 동승석을 온, 열선 단계 이렇게 총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선이든 통풍 시트 등 작동을 하는데요. 이게 뭔 말입니까? 더워 죽겠는데 1초라도 빨리 작동이 돼야죠. DCT가 조금 초기 반응이 좀 울컥거릴 수가 있는데 그 크리핑 기능이 없는 탓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자동 변속기만 몰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이 작동이 되면서 그런 울컥거림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오프를 디폴트 상태로 놓던가 DCT 모델에는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을 없애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 화질 및 안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입니다.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가이드라인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주차하다 보면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 현대기아차와 르노 삼성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르노 삼성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